엄마, 좀 쉬어가요. 쉬면 안 돼. 몸이 피곤하니까. 엄마, 좀 앉아서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대답합니다. 쉬면 뭐해? 몸이 근질근질한데. 주말에 아무 일정이 없으면 부모님은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고 손은 어느새 걸레를 들고 있거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저러실까? 이 질문에는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새겨진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특정 역할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현상을 정체성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심리학자 윌리엄스 한이 발전시킨 이 개념은 특정 역할이 흔들리면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 상태를 설명합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는 순간 단지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위협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원래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 경험하면 사람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게는 정반대 방향의 학습이 일어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였을 때만 상황이 나아졌다는 이 경험이 수십 년간 반복된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루 쉬면 그날벌이가 사라지고 잠시 방심하면 가족의 생계가 흔들렸던 시절, 이런 환경에서 쉬지 않는 것이 곧 생존 전략으로 학습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넓은 의미의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화됩니다. 즉, 부모님이 쉬지 못하는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쉬지 않는 것이 뇌와 몸의 안전한 행동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어긋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오랫동안 쉬는 것은 나태함,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순간 신념과 행동이 충돌합니다. 몸은 멈춰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지금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움직여야 이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패턴은 부모님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특정 시대, 특정 환경이 만들어낸 학습의 결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이 쉬지 못하는 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한때는 완벽하게 작동했던 생존 시스템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버텨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쉬세요라는 말은 부모님의 오래된 신념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이거 하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뒤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함께 하는 것. 쉬는 것을 무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역할 수행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또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드리는 것. 정체성의 노동과 융합된 분에게는 노동을 멈추라는 말보다 그 노동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확인이 더 큰 안정감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쉬세요 대신 그 노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